감성 경영론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김정록 교수입니다. 감성 경영론은 오늘날에 있어서 감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영에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면서 감성 경영론을 경영학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오랜 동안 감성 경영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수업 중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또 먼저 연구한 학자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사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즐거운 한 학기 감성 경영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성이라는 내용을 사전적인 용어에서 보면 어떤 자극이나 자극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성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실험에서 시작됐는데요. 인간의 성격의 한 종류인데 이성과 대비되는 성질의 감정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다. 그래서 이성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촉발된 인간은 원래 동물이라는 희대의 발견이 인간의 두뇌와 감정 연구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인간의 두뇌에는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프로이트는 꿈이라는 미지 영역에서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전의식을 연구했는데 인간에게는 무의식과 의식이 있더라. 그런데 그게 전의식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동물적 감정을 발견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감성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저히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동물적 감정이 있는데 그걸 이성과 대비되는 감성이라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감성 경영론을 배우면서 감성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있어야만 앞으로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감성의 단어에 대해서 인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감성에 대한 단어의 이해를 살펴봤습니다. 감성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에 호소하고 감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영 방식이 감성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영 방식이지만 이것을 이성에 대비하는 이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하고 감성을 이끌어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영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이익 창출, 생산성 향상, 효율 향상 이런 내용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감성을 경영에 대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려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이성이 아닌 감성을 호소하고 감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고객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도 역점을 두는 경영 전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에 고객 만족을, 고객 감성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 경영 전략에 포괄적으로 개념이 확장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내용은 건강과 웰빙, 삶의 질을 표방하는 고객들의 트렌드에 대처하는 경영 전략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강과 웰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뜻입니다.
웰빙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세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웰빙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2000년도에 미국에서 웰빙족의 삶을 한국에 전파하면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웰빙이라는 단어는 우리 구구학적으로 정의해 보니까 인간의 행복, 그리고 삶의 만족, 그리고 질병이 없는 삶, 이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을 고객들의 트렌드에 대처하는 경영 전략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성 경영은 디지털 시대에 아주 차가운 엄격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감성을 강조해서 고객들의 감성의 욕구를 끌어내고 또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조직 운영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경영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감성 경영론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성 경영론 강의 진행 방향은 지금 저희가 대면으로 나중에 하반기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대면 강좌의 특성상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를 최대한 서술형으로 요약하지 않고, 너무 요약해버리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약을 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 1주차 통합 자료인데, 자료를 1주차에 1-1, 1-1-3을 하나의 자료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제목은 분류했대, 내용은 하나로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연결성 있게 강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감성 경영 중에는 초반에는 학자들의 연구가 중심적으로 설명되고 있고, 중간에 감성 경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감성 경영의 완벽한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목차를 한번 이번 학기 동안 배울 감성 경영론에 대한 목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감성 경영에서 조직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조직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조직을 만들려면 거기에 어떤 비결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거기에 건강한 수준의 감성 지능이 있는데 과연 그 감성 지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감성 지능이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감성 지능의 리더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감정 노동, 그리고 동기부여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려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부여되는가, 그리고 욕구 충족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보상이라든가 종업원의 인정 프로그램, 또 경영 참여 프로그램과 인파워먼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동기부여, 또 감성 리더십의 차원, 그리고 경영자의 감성 핸들러, 이런 내용들이 감성 리더십의 발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업할 것입니다. 또한 사례를 들어서 감성 CEO의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감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감성 경영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장애의 요인은 없었던가 하는 부분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 문화가 감성 경영에 대비되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또 그 감성 문화에 대한 조직 문화의 특성들을 세부적으로 특성별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감성 문화 형성을 위한 경영자의 실천은 어떤 것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야기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마지막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또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한 사례들을 감성 경영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조직 문화라든가 최근에 있는 가장 최근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또 쉬는 날이 많아서 망한 회사는 없다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쉬는 날이 많은 회사의 성공 사례,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월요일 오전을 휴무로 정하는 회사, 또 뭐 일하기 좋은 기업은 어떤 것인가, 또 직업의 꿈을 응원한다, 뭐 이런 내용, 또 의료계에 들어든 어떤 구글의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리고 감성 경영의 이해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내용으로 한 학기를 여러분과 수업할 계획입니다. 자, 1-1 감성 경영과 건강한 조직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감성 경영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성 경영론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감성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감성 경영론을 배우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인가 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1주차 감성 경영과 건강한 조직에 대한 수업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경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직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건강한 조직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한 것처럼 조직도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가 조직의 건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직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건강해야 어떤 일을 아주 쉽게 또 슬기롭게 활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조직도 건강해야 조직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과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건강해야 된다. 다시 하면 사람이 건강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듯이 조직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쟁적이고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조직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각 조직에 관련된 학자와 실무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내용들, 그리고 노력한 내용들, 또한 학자들이 연구해왔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을 사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은 갖은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조직의 유해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수도 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영혁신 기법, 식시그마, 그리고 균형성과표 BSC, 전사적인 자원관리 ERP 같은, 그리고 CRM, 고객 관계관리, 리스트럭처링, 전략적 제휴, 이런 경영 기법들을 혁신을 시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는 주로 어떤 거냐면 이성적인 내용으로 아니면 성과 위주 경영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조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는 감성 경영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계속 진행했지만 감성 경영의 내용에 비추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노력들은 조직 구성원의 활동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이해 없이는 성과를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기 위한 경영혁신 기법, 식스시그마라든가 BSC라든가 ERP, CRM, 리스트럭처링, 이런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지만 이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조직 구성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경영 기법을 누가 하느냐? 결론은 조직 구성원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직 구성원이 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활동을 더 동기를 부여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성 경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한 조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전략들,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관심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에 대한 관심은 아지리스라는 사람이 1958년 이후에 연구를 해오고 진행했는데 그 이후 그렇게 발전 속도가 빠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스콧 컬러와 콜린 프라이스가 연구하고 저서를 만들어내면서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건강과 조직의 성과에 강한 연관성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후 다시 학계와 실무계에 중요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직 건강과 조직 성과에 강한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조직이 건강해야 조직의 성과가 난다고 하는 관련성을 주장했던 것이 다시 새로운 감성 경영에 대한 주목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조직이란 라이트 매니지먼트가 수행한 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효과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웰리스가 장려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모두에 이야기할 때 웰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웰빙에 대한 니즈를 우리는 웰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삶, 웰빙이라는 단어를 한국국어학회가 도입을 해서
뜻을 의미를 찾아봤는데 정신적인 어떤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삶, 이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삶의 만족은 정신적인 만족이어서 행복으로 압축하고 질병이 없는 삶을 건강이라고 봤을 때 정신적인 건강, 행복과 육체적인 건강, 질병이 없는 삶, 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웰니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15개국에 28,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조직의 웰니스가 조직성과 생산성, 그리고 구성원의 몰입이라든가 인재 유지, 창의성, 혁신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의 정신적인 행복, 구성원들의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이 조직의 성과라든가 생산성, 그리고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한 어떤 몰입, 인재 유지, 창의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학자들이 지금 연구한 내용을 살펴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직 건강이나 건강 조직에 대한 임의를 조사한 노젠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이쪽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앞으로 노젠이라는 학자가 진행했던 그 내용을 뒤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991년에 활기차고 사기가 높은 조직 분위기로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을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동기부여되는 조직의 모습을 건강한 조직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로제는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을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조직, 이것이 건강한 조직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퀵이란 학자는 건강한 조직을 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높은 만족감을 얻는 작업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자별로 건강한 조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린드스트롬은 건강한 조직은 조직의 효과성과 구성원들의 안녕을 최적화하여 내부적, 외부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조직은 결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하고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경영에서 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건강한 조직 개념을 살펴보고 1-2주차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조직 개념을 학자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조직을 정의하고 있는 학자별로 내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 가장 그래도 가까운 시기에 했던 학자들의 내용인데요. 종업원의 웰빙과 조직의 재무적인 성과가 중요하며 종업원 웰빙과 조직의 성과는 개인적 그리고 조직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웰빙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중복되게 나와서 웰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정신적 행복과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과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삶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중복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나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히
머릿속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교수는 중복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는 다시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종업원의 웰빙과 조직의 성과는 조직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내용을 정의를 했습니다. 안녕이라는 근로자의 목표와 수익 생산성이라는 조직의 목적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안녕 또한 웰빙의 유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녕입니다. 또 건강한 작업장에 대한 설명, 질병 부재 그 이상의 웰빙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은 상호 연결된 부분을 균형을 이루며 함께 작동하는 것이라고 또 한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서 2007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2007년도에 퀵이라는 사람은 건강한 조직에 세 가지 특성이 있음을 정의했습니다. 정신적 영역인 목적이 있는 삶. 그래서 어떤 정신적 영역에서는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 심리적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질적인 연결이 된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질적인 내용, 이것이 이 건강한 조직에 연결되더라고 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신체적 영역인데요. 긍정적인 자존감과 업무 숙달, 이런 것들이 이 건강한 조직에 중요한 내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숙달도 자기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자료의 세부적인 건강한 조직 개념에 대해서 각 학자들의 연구하고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성경영론 개강을 해서 첫 수업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가능하면 조금 수업이 즐거울 수 있도록 교수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